전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일단 허위사실 공표죄 250조 제1항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재명 후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출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뭘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나의 기억, 나의 의견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을 클리어하게 가져가자는 문제이지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 규정이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게 규정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선거법은 애매모호한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출마하셔서 실제 선거운동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매한 규정을 그래서 계속 위헌 논란이 있는 규정을 이번 기회에 차근차근 정확한 규정으로 바꿔내자 이 취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난 5월 1일 날 대법원 판결은 이 우려를 저는 극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여러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나 선거 자유의 보장이 굉장히 중요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두지 않거나 두더라도 굉장히 명확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아시겠죠? 외국의 사례. 많이는 모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미국 건 아시겠죠? 네, 없습니다. 일부 주에서만 관련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주법들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도 캐나다 선거법 제91조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나 예상 후보자의 시민권, 출생지, 교육, 전문 자격 등에 대한 허위 진술을 금지하고 있지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 목적 허위사항 공표죄의 대상은 직업, 경력, 정당, 기타 단체 소속, 정당 후보자 신고, 타인, 정당 기타 단체의 추천이나 지지 이걸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국민대표법에는 후보의 인격과 품행에 관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인격과 품행은 인격 또는 인품과 관련된 진술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은 그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의 균형을 도모해서 영국에서 이 조항이 입법화된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이 조항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한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모호한 그리고 기억과 의견에 기대어 있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거는 이제 좀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법에서. 더군다나 몇 분 의원들께서 그럼 사기치면 그것도 다 그 상쇄가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기치면 사기죄로 처벌받겠죠. 예? 그런 분들이 어떻게 후보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별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과 기억에 관련해서는 저는 백현동 문제는 너무나 가슴에 와서 닿아요. 제가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기침만 해도 여기 구청장이나 단체장 하셨던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기침만 해도 얼어붙습니다. 지역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 발언입니다. 예, 제 발언입니다. 예, 조성환 의원님.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법은 개정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야당의 대통령 후보 그것도 지지율 1위의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서 주권자의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주권자 국민이 선택했습니다. 지금 그런저런 내용들을 다 알고도 당 후보로 지지율 88.77% 나왔고요. 지금도 거의 40% 후반에서 50% 초반에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 선택권을 그 모호한 규정에 의해서 제한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헌법 제1조 2항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공선법 개정이 필요하다는